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운영 중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현재 외식업부터 피트니스, 미용 등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며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직접 가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모두 제가 대표로서 사업체들을 꾸리고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문어발로 투자를 하고 있네요. 제가 옛날부터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었지만 돈 계산이 밝아서 장사 수완이 있었거든요. 돈 굴리는 게 제 취미이자 특기이다 보니 어쩌다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부터 중고거래 같은 걸 하면서 제 용돈벌이를 하곤 했었어요. 입던 옷을 팔기도 하고 책을 팔기도 하고 제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건 뭐든 돈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세뱃돈도 전부 저축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돈을 모으며 20살이 되어서는 그 돈을 조금씩 더 불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던 탓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사회생활을 더 일찍 시작하게 되었죠.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붕어빵 장사도 하고 포장마차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게까지 차리게 되었죠. 딱히 해야겠다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은 없었지만 저는 그저 돈을 버는 일이라면 뭐든 좋았어요. 매일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볼 때마다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런 저는 종목은 가리지 않고 뭐든 했습니다. 물론 절대로 불법적이거나 제 양심에 걸리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늘 지켜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저의 가장 큰 취미는 저축이었고 저는 언젠가 부자가 되기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눈덩이처럼 불린 돈으로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주방장을 구해서 레스토랑을 차리고 바리스타를 두고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술은 없지만 기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지 가게들은 모두 잘 운영되어 갔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며 여윳돈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에도 관심이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식과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라면 치가 떨리게 싫었는데도 돈에 관련된 거라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돈 버는 재미에만 푹 빠져 지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결혼도 늦어졌죠. 어느새 30 중반 나이가 되며 친구들은 전부 시집을 갔고 그 중에는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들 결혼이라는 걸 경험해보는 와중에도 저는 미혼이었기에 대체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 궁금하기는 했었죠. 하지만 여자 나이 30 넘으면 다들 노처녀라고 하니 그런 제가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이나 벌고 효도나 하자고 생각하면서 결혼은 거의 포기한 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게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새로 운영하게 된 카페에 새로 뽑은 매니저였어요. 심지어 저보다 4살이나 어렸죠. 먼저 관심을 보인 것도 남편이었어요. 저는 30 초반의 연하가 부담스러워 거절을 하는데도 남편은 제게 무척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나이 때문에 망설이는 걸 알았는지 제 앞에서는 일부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연상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귀여워 보였던 저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니 괜히 마음이 여려진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외로워서 싱숭생숭했는지 몰라도 결혼 생각이라고는 접었던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행복을 꿈꾸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30 중반의 나이에 연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저는 연하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애 때는 남편이 정말 다정했거든요. 늘 바쁜 저를 챙기느라 자기는 퇴근도 늦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집 앞까지 꿀물을 타올 정도로 지고지순한 남자였습니다. 연하였지만
가끔은 오빠처럼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었죠. 결혼 후에도 굳은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하겠다며 제 고생을 덜어주겠다고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듬직했던 남편은 아이같이 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이 되었죠. 남자들은 원래 결혼하면 애가 된다 그러던데 그래도 저희 남편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연애 때 하던 모습은 다 가식이었던 건지 이건 애가 아니라 거의 제 아들이 된 수준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라고 깨우는 것부터 밥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연애 때 나는 어떻게 챙겼던 건지 저는 그제서야 제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제가 선택한 결혼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결정이니 내 책임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잘 맞춰서 살아보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겨우 그 정도 문제였으면 얼마든지 참고 살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제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제 스스로 똑부러진다 생각해서 제가 시집살이를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에 못하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랑 결혼할 때 남편은 저한테 월급 받는 매니저였고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이며 혼수까지 제가 전부 했으니 시댁에서 트집을 잡으실 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놈의 나이가 문제였는지 시어머니는 매번 절더러 늙은 며느리라고 하시며 저를 구박하시곤 하셨습니다. 너 진짜 몸에 하자 없는 거 맞냐? 그게 아닌데 왜 그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 괜히 순진한 우리 아들 데려다가 고생시키려는 거 아니야? 어머니,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결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먼저 결혼하자고 한 건 아드님이시라니까요? 솔직히 남편이 결혼하자고 안 했으면 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아드님한테 얘기하세요. 뭐? 아니 이건 나이가 많아서 뻔뻔한 건지 시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우리 아들 고생시키면 가만 안 둬. 제가 나이가 차도록 결혼을 안 한 것을 가지고 하자가 있을 것이다, 노산이라 애가 기형일 것이다, 별별 소리를 다 하시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심지어 제가 남편 몰래 시집을 다녀왔을 거라면서 제가 숨겨둔 애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걸리지 말고 지금 솔직하게 말해. 너 숨겨둔 애 있지? 그래서 애 안 갖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네 애 데려다가 우리 아들더러 키우게 하려고 그러지? 아이고, 그러게 우리 순진한 아들이 늙은 여우한테 꿰어서 이사단이 났네. 며느리더러 늙은 여우라니 뭐라니 하시니 아주 정이 떨어질 시어머니셨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고생은 자기 아들이 하는데 저는 뒤에서 그 돈 가져간다고 저를 도둑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니? 일이야 우리 아들이 다 하지. 너는 그냥 직원 꽂아놓고 놀러다니면 그만 아니냐?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살이 얼마나 더 빠졌는지 알아? 근데 너는 젊은 남편 만나서 회춘하니? 내가 진짜 아들만 보면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심지어 그런 시어머니 용돈 챙겨드리고 생활비 가져다 드리는 건 저였는데 말이죠. 늦둥이 아들 낳고 남편까지 일찍 떠나보내신 분이라 안쓰러운 마음에 이해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막말을 들을 때면 저도 마음이 멀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라도 자기 어머니 중재를 해야 할 텐데 홀어머니 손에 어렵게 자란 남편은 자기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효자였어요. 괜히 화를 내면 자기 어머니 혈압 올라서 돌아가실 거라며 저한테도 참으라는 말만 하던 답답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한테 그냥 줘드려. 자기가 똑같이 말대꾸 하다가 우리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시면 어떡해.
나한테 엄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럼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그냥 있으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걸 다 참아야 해? 자기는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그래도 자기가 좀 참아. 그냥 하시는 말인데 뭐하러 신경을 써. 내가 그만큼 잘할게.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 정말 잘했을까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제 비위 맞추는 듯하며 잘하는 척을 하기는 했죠. 연하 남편답게 애교도 부리고 별로 시원하지는 않지만 안마도 하고 저더러 기분 풀으라며 내 카드로 선물도 사주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성의를 봐서 귀엽다며 받을 수 있었는데 어린 남편은 결국 어린 티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을 인간적으로 참 좋게 봤었어요. 새로운 카페 차리면서 매니저 일을 맡겼을 때는 걱정이 있었는데 맡겨보니 제가 걱정하게 할 일 없이 꼼꼼하게 일을 잘했었거든요. 신규 가게라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유난히 신경이 쓰였는데 자기 가게처럼 열심히 일해주는 남편 덕분에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30 초반이면 젊은 나이인데 나이에 비해 책임감도 강하고 일머리도 좋고 성실하기까지 한 걸 보고 제가 남편을 인간적으로 좋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런 모습을 봤었기에 연하라도 믿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그런 모습을 뒤로 한 채 점점 변해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매니저 말고 사장 시켜달라고 하기에 사장으로 명함까지 파줬더니 직급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출근 시간보다 한참 일찍 출근해서 시키지도 않은 잔업까지 알아서 하곤 하더니 언젠가부터 일은 직원들에게 맡기는 거죠. 자기 출근 안 해도 돼? 아, 오늘 늦게 간다고 말해놨어. 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텐데 뭐. 그래도 직원들한테만 맡겨두면 어떡해. 사장이 가서 모범을 보여야지. 카페에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나는 그냥 오후에 나가서 정리 좀 하고 마감만 하고 들어오면 돼. 카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자기가 사장이니까 앞으로 카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저와 상의 없이 새로운 직원을 뽑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염려가 되긴 했지만 다행인지 매출이 잘 나오는 걸 보며 저도 남편이 하는 대로 두기로 했어요. 저야 관리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남편도 사장 노릇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남편을 믿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잔소리를 하지 않자 남편은 더 걱정할 것 없다는 듯 그 후로 더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출근을 하기는 하는 건지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제 돈으로 말이죠. 자기, 너무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가게 문제 생기면 진짜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니까. 나 이제 사장이잖아. 사장이 설마 소홀하겠어? 그리고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이 나이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당신 같은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서야 행복해지게 되었는데 내가 그 정도도 누리지 못해? 나 조금만 즐길게. 당신도 나 좀 이해해줘라. 어차피 당신은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잖아. 남편이 한량처럼 다니는 게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는 남편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집에 잘 있지 못하기도 했고 또 남편이 그동안 고생만 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일찍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하며 남들처럼 공부도 못하고 일만 하며 살았던 남편이 저도 안타까웠었죠. 그래서 내 덕에 누리고 산다는 남편 말이 기분 좋게 들리기도 했어요. 저도 여태 돈만 벌었지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내 대신 즐겁게 산다는 게 제 노력의 결실인 것 같아서 행복했거든요. 아직은 젊으니까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라며 저는 남편이 노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봐야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언젠가부터 이상해졌어요. 결혼 생활이 2년쯤 지난 어느 날부터 남편이 달라졌다 싶었습니다. 여자의 촉인지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외도를 의심하기에는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었고 오히려 남편은 그때부터 다시 카페 일을 열심히 해서 제가 의심을 하는 것도 이상했죠. 갑자기 열심히 가게를 나가더니 직원들이랑 친목을 다진다며 회식이며 단합회까지 다니며 바빠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느껴지는 이상한 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촉은 틀리지 않았고 저는 마침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일로 잦은 출장에 야근으로 바쁜 사이 남편이 저 몰래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연하라서 철이 없고 사람 속을 썩여서 그렇지 그래도 설마 그 정도로 바닥은 아닐 거라 생각하며 남편을 믿었던 제가 잘못이었을까요? 믿었던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심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서 카페를 챙기느라 바쁘고 제가 없어서 외롭다는 남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네요. 그래서 바쁜 일만 끝나면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카페 일을 열심히 하고 저한테는 프랜차이즈 계획서까지 들이밀기에 저는 남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동안 탱자탱자 놀더니 갑자기 매일 출근하며 열심히 가게를 돌보기에 나이를 먹어서 철이 들었는지 아니면 놀 만큼 놀아서 일할 의욕이 생긴 줄만 알았죠. 그래서 직원들 사기 증진을 시켜야 한다며 다 같이 MT를 가고 단합회를 한다고 했을 때도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주 모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인복이 제일이라 생각하는 저로서는 직원들 잘 챙기는 남편이 보기 좋았죠. 그런데 얼마 뒤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내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카페 데이트를 즐기며 다른 가게에서 스킨십까지 대놓고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람들은 그냥 제가 운이 좋아서 사업을 꾸리는 줄 알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저는 말단 직원 하나까지도 늘 신경을 써주었거든요. 다만 몇 달이라도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저는 늘 기억하고 보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챙겼던 사람들은 든든한 저의 편이 되어주었고 제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건 역시 제게 늘 도움이 되어주던 지인들 덕분이었죠. 어느 날 예전에 저희 가게에서 일했던 친구 하나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에 저희 남편이 왔는데 제가 아닌 웬 어린 여자랑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언니, 지금 내가 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언니 남편 맞는지 확인해봐봐. 그 사진 속에는 남편과 카페에 새로 들어온 막내 여직원이 옆으로 나란히 앉아 다정히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딱 들러붙어서는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커플이었죠.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참 사이좋은 커플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그것들이 불륜이라는 것을 빼면 말이죠. 그 사진을 받아서 보는데 이상하게도 속상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건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새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남편이 나를 두고 바람을 폈다는 것에 슬프거나 속상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을 수 없게 몹시도 화가 나더라고요. 감히 내가 월급 주는 업무 시간에 일 안 하고 농땡이 치면서 내가 돈 내는 법인카드로 둘이 데이트를 즐기고 다닌다는 게 너무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돈도 아까웠지만 내 덕에 먹고 사는 놈들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즐기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죠. 이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기만당하는 기분이었겠죠. 내 가게가 아닌 곳에서 그러고 다니면 내 귀에 안 들어올 줄 알았던 건지 조심성도 없이 안일하게 생각한 남편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철저히 숨기려고 몰래 데이트를 즐겼더라면 그래도 네가 조심하려고 할 생각이나 있었구나 하며 덜 짜증이 났을 것 같은데
굳이 내 카드로 데이트 다니면서 놀았던 건 이건 내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소리 아닌가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동안 단합이니 뭐니 핑계대며 다른 직원들까지 자기들 방패막이 삼아 지낸 것까지 화가 났죠. 결국 지인의 제보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던 저는 수치스러웠습니다. 사업한다며 나서고 다니던 제가 정작 남편은 제대로 간수 못한 게 창피하기도 하고 먹고 살만하게 해줬더니 운수도 모른다 싶어 화가 났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결혼을 하고서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는지 점점 후회가 들던 참이었거든요. 연애 때는 참 지극정성으로 하기에 결혼해서도 그럴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는 갑자기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제 속만 썩이고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는 며느리 덕분에 지내시면서 나이든 저를 구박만 하셨죠. 덕분에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내 선택이기에 참았습니다. 거기다가 이혼까지 하기에는 마땅한 핑곗거리가 없어서 이혼도 어려웠거든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내 덕에 편히 사는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해줄 리가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유책 사유를 만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제가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 다물고 있기로 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확실하게 이혼 소송을 해버릴 생각이었거든요. 우선 당장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 제일부터 하고 좀 한가해지면 이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남편이 상간녀와 내가게에서 놀아나는 걸 알고도 그냥 두었습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어쩌나 끝까지 두고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후로는 모든 게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냥 직원이라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았던 상간녀의 행동들이며 괜히 제 눈치를 살피는 듯한 남편의 행동까지 모든 게 다 외도 정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상간녀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저랬을지 제가 우연히 참석한 카페 회식 자리에서 대놓고 제 앞에서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장님 정말 멋지시지 않아요? 솔직히 결혼 안 하셨으면 제가 정말 고백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셨어요? 저 사모님 정말 부러워요.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상간녀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직원들 다들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자기 혼자 나를 사모님이라고 칭하는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냥 20대 어린 직원의 가벼운 실수 정도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저는 당연히 그게 기싸움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도 참지 못하고 본심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지훈 씨는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닌데. 우리 남편이 멋있어 보여요? 예? 그야 사장님 잘생기기도 하셨지만 친절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다 멋있으시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게. 원래 남자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멋있죠. 저도 남편이 요즘에는 전과 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누구 잘 보일 사람이라도 생겼나? 당신은 무슨 그런 농담을 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제 진담 같은 농담에 벌벌 떠는 남편을 보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었는데 옆에서 듣고만 있을 줄 알았던 그 상간녀는 제 생각보다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너무하신다.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여기서 더 잘하기를 바라세요? 사모님은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긴 사모님은 집에만 계시니까 잘 모르시려나? 지은아, 너 왜 그래? 여보,
이 친구가 나를 많이 따라서 그래. 사모님, 그러지 마시고 가끔씩 가게도 나와보시고 저희 회식도 자주 오세요. 그래야 세상을 아시죠. 저는 오늘 사모님 처음 뵈서 그런지 너무 반가운걸요? 저더러 집에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나 보다라며 내 남편을 축혀 세우고 나를 짓밟는 그 아이의 태도에 잠시 놀라기는 했지만 내 남편의 애인이라는 사실에 쉽게 짐작은 가능했습니다. 카페의 실질적인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으니 아마 그 가게가 남편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무능한 와이프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고요. 분명 직원들 월급은 내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의문스러웠지만 당황한 듯 상간녀 입을 막으려는 남편을 보니 그놈 때문에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새로 들어와서 가게 사정 잘 모르는 그 아이에게 자기가 사장이고 저는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이라 했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상간녀가 감히 자기 통장에 돈 넣어주는 저를 그런 식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왜 남자들은 늘 어린 여자들 앞에서 잘나 보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연상인 내 앞에서는 못난 모습을 보이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내 도움받고 내 능력으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나한테는 기대고 어린 상간녀한테는 든든한 오빠 노릇 해주려는 남편의 행동이 좀 배가 아팠네요. 그래도 어차피 곧 헤어질 사이이니 무슨 상관이냐 싶어 증거만 열심히 모아놓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이혼 서류를 꺼내기도 전에 그 여자가 한 발 빠르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카페 회식 자리에서 절 보고 기세등등하게 기싸움하는 모습을 보고서 애가 아주 당돌하다 싶기는 했지만 설마 이렇게 제 뒤통수를 먼저 칠 줄은 몰랐어요. 저를 끝까지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전화에 저는 남편 몰래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혼 전에 확실한 증거 하나라도 더 모으면 저한테는 좋으니 저도 환영이었죠. 그렇게 그 여자와 독대한 자리에서 상간녀는 제 앞으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임신? 네, 임신이요. 저 임신했어요, 사모님. 근데 지훈 씨가 임신하는 걸 왜 내가 알아야죠? 사모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 사장님 아이 임신한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상간녀는 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긴 그러지 않고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저랑 괜히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바람을 핀 주제에 대체 왜 저렇게 당당한 건지 말이에요. 사모님,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끝까지 모른 척 하세요? 보통 남편이 바람나면 이혼하자고 난리쳐야 정상 아닌가? 왜 이혼 얘기 안 하시고 계속 숨기셨어요? 오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데 저만 눈치챈 거예요. 사실 그때 저 좀 놀랐어요. 그날 회식까지 굳이 따라오시면서 저 지켜보시는 거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빠 쉽게 만나는 거 아니라서요. 그런 걸로 협박을 하고 싶으셨던 거라면 실수하셨네요. 저는 절대로 오빠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까지 하게 됐고요. 저 이 결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는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오빠 와이프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두 사람은 연애하는 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불륜은 불법이고 배우자 기만이에요. 예전에는 간통죄로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어차피 지금은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끼케야 위자료 정도 주는 거 나도 다 알아요. 그래봤자 얼마나 한다고. 뭐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섭지도 않고요. 와, 대단하다. 역시 지훈씨 MZ세대인가? 근데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임신까지 해요? 왜? 애라도 만들어서 오면
내가 마지못해서 이혼해줄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이혼해주세요. 저 오빠랑 결혼해서 얘 키울 거예요. 참. 지훈씨, 당신 상간녀예요. 상간녀 주제에 무슨 자신감에 이러는 거예요? 젊은 애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무서운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당돌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상간녀는 정말 저한테 아무것도 미안하고 무서운 게 없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반대 입장이었다면 나는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찾아오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애에게 저는 이미 만만한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돈도 무섭지 않다고 하고 불륜으로 낙인 찍히는 것도 무섭지 않다고 하니 대체 뭐가 무서우려나 싶더라고요. 저야 믿는 건 오빠밖에 없죠. 오빠가 위자료는 넉넉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주세요. 그쪽도 웬만하면 돈이나 챙겨받고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위자료요? 걔가 나한테 위자료를 준다고? 그래, 받기는 받아야지. 상간녀 위자료랑 바람난 남편 위자료. 근데 그거 해봤자 뭐 얼마라고. 내가 설마 그거 받겠다고 순순히 이혼해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동안 남편 덕 보고 편히 살았으면 됐잖아요. 여태 그랬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남편 덕 보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두 사람 애도 없는데 그냥 헤어져요. 아, 지훈씨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나 보구나. 어쩐지 지훈씨가 자꾸 나더러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기는 하더라고. 지훈씨, 그동안 지훈씨 월급 내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왜 나한테 사모님이라 그래요? 다른 직원들은 다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명의만 내준 거지. 진짜 사장도 아니잖아요. 카페 관리는 오빠가 다 하고 있고 그쪽은 바지 사장인 거 다 알아요. 바지 사장 주제에 지금 나한테까지 사장 대접 받고 싶다 이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들 염치가 없나? 그동안 집에서 하는 것 없이 놀고 먹었으면 염치라도 좀 챙겨요. 고생한 건 우리 오빠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상간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으라느니 돈 받고 이혼을 해달라느니 했던 거죠. 아마 그래서 임신까지 했구나 싶어 그제서야 무모한 상간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쥐뿔 없이 남편에게 얹혀 사는 줄 알았으니 남편 돈 때문이라도 이혼을 못할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를 떼어내려고 임신까지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작은 머릿속 생각을 깨닫고 나자 저는 황당함을 넘어서 측은지심까지 느껴졌어요. 확실히 어리긴 어린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모님 진짜 보기 추해요. 나이 그만큼 먹고 어린 남편한테 빌붙어 살면 좋아요? 오빠 말로는 여자 구실도 못한다 그러던데 대체 뭘 믿고 남편 옆에 붙어있는 거예요? 솔직히 오빠가 바람을 핀 게 잘못이 아니라 사모님이 잘못했죠. 집에 들어가면 늙은 여우가 버티고 있는데 젊고 예쁜 여자들 보고 눈 안 돌아가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남편한테 미안해해야죠. 남편 돈으로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남의 발목 잡고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이혼해주고요. 나 오빠랑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훈씨, 지훈씨가 올해 몇 살이었지? 26살이라고 했나? 그럼 정말 나랑 띠동갑이네. 자기는 아직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하나? 하긴 어리다면 어린 나이기도 하고 뭐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었다는 나이겠네.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한참 동생 같으니까 내가 언니 같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얘기해줄게요. 지훈씨,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하지 마요. 그러다가 어리석은 길로 빠져서 인생을 망치기 쉬우니까. 지금도 봐봐.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그놈이 개털인 줄은 금방 알았을 텐데. 그놈 거짓말에 속아서 애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어떡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괜히 헛소리해서 나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내가 당신 같은 늙은 여우 농간에 놀아날 줄 알아? 오빠가 당신 얘기 많이 했었어요. 나이 먹고 잔머리만 굴릴 줄 안다고. 당신이 그동안 오빠랑 살면서 와이프 노릇이나 제대로 했어? 맨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벌어다주는 돈 쓸 줄만 알지. 당신이야말로 쉽게 살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이렇게 버림받고 인생 망치는 거니까. 와, 정말 정확하네. 너네 오빠가 딱 그랬지. 내가 벌어다주는 돈 쓸 줄만 알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남편 노릇은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걔랑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직도 내가 왜 외도를 알고도 그냥 있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그놈이랑 이혼하는 게 두려워서 참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훈 씨, 남편이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나 진짜 바쁜 사람이거든? 지금 지훈 씨랑 이렇게 만나주고 있는 것도 나 정말 큰 손해 보면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나도 정말 그래봤으면 좋겠네. 그놈이 그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그렇게 힘들대요? 내가 차려준 카페에서 사장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지? 나는 카페에, 레스토랑에, 헬스장에 신경 써야 할 사업체가 몇 갠데. 저도 괜히 띠동갑이나 어린 상간녀에게 제 돈 자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애가 좋은 말로 알려주니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데도 너무 모르길래 결국 제가 사실을 다 알려주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가게 명의들을 그 여자에게 보여주고 남편이 끌고 다니는 차며 저희 아파트까지 제 명의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믿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당장 제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여주었죠.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당신 거라고? 그 집이랑 차랑 가게까지 다? 그래. 대체 내 말을 왜 안 믿는 거야?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믿을래? 거짓말하지 마. 그동안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그래. 니들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많이 더 먹었더라? 내가 쥐어준 카드로 어디 갔는지 벌써 확인했어. 그리고 좋은 호텔 올라가서 놀았지? 그놈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건지 카드로는 안 긁었더라고. 현금 결제를 했지. 근데 걔가 나 없으면 돈이 쥐뿔 없거든. 아니나 다를까 내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더라고. 그것도 이미 다 확인했고 외도 증거로 제출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다 오빠가 명의만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 나도 다 들었어. 당신이 돈에 환장한다며? 명의 안 돌려주면 죽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그래봤자 결국 다 오빠 거야. 이혼할 때 그거 다 돌려받으면 그만이지. 내가 너 이혼시키고 재산까지 다 뺏어올 거야.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속았다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건지 가련한 상간녀는 저더러 거짓말하지 말라며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는지 아직까지 제 남편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는 상간녀가 한편으로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걔도 설마 처음부터 유부남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유부남 남자친구는 비싼 선물이며 좋은 취향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맛을 들리다 보니 결국 개미지옥처럼 유혹에 빠져들어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겠죠. 내가 그동안 내 남편의 불륜을 모른 채 했던 건 일이 너무 바빠서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어서였어요. 그 사이에 불륜 증거 모아서 이혼하려고 한 거고. 사실 나도 그 거머리 떼고 싶었거든. 근데 내 덕에 사는 그놈이 나랑 쉽게 이혼을 하려고 하겠어? 근데 이제 애까지 생겼으니 어떡해? 이혼해줘야지. 아무튼 지훈씨 좋은 대로 그놈 가져.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곧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에게 찾아갔죠. 남편도 그 사이 애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혼비백산하며
저한테 잘못했다고 무릎부터 꿇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 실수야. 근데 진짜 실수야. 나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 없고 걔랑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 그냥 당신이 너무 바쁘니까 나 혼자 외롭고 심심해서 만나다가 나 진짜 당신 모르게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말아줘. 응?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라. 네 애를 가졌다잖아. 너는 네가 잘못해놓고 양심의 가책도 없니? 그러게 한참 어린 애를 왜 건드려? 근데 나도 이제 너랑 같이 살 생각 없다. 솔직히 이번이 기회였어. 나 너랑 계속 이혼 생각했던 거 모르지? 너 바람 안 폈더라도 언젠가는 구실 잡아서 이혼할 생각이었어.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으면서 죄 없는 며느리 잡는 니네 엄마, 무능한 너, 아주 다 지긋지긋했거든.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이혼이 안 된다 그러대? 무능한 건 죄가 안 되려나 봐.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바람핀 것보다 무능한 게 더 죄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네 외도가 오히려 고마운 거지. 여보, 그것도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내가 잘 얘기할게. 우리 엄마가 워낙 아들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 알잖아. 옛날 사람들이야 다 그렇지. 그래도 그런 것 가지고 이혼하고 싶다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소리는 진작하지 그랬어. 여태 나 몰라라 가만히 있어놓고 이제 와서 외양간 고치고 싶어? 나 네 애인이랑 떠들다 와서 이미 진 다 빠졌어. 그래서 너랑 더 할 말 없고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 오늘부로 내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고, 이혼 관련해서는 거기 서류에 요구사항 다 적혀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 길로 남편을 맨몸으로 쫓아낸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는데도 무려 20년을 같이 산 것처럼 지긋지긋했거든요. 이런 게 결혼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꿈도 꾸지 않았을 텐데 역시 저랑 결혼은 맞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남편의 외도 덕분에 이혼을 하게 되어 제게는 천운이었죠. 괜히 적당히 좋은 놈이었으면 그럴 구실도 없이 평생 기둥서방 데리고 살았어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 후 이혼은 제 예상대로 정리가 되었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며 결혼을 정리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어린 상간녀와 개털된 남편에게 돈까지 받아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나를 기만한 죗값이나마 치러주고자 아주 제대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제 돈으로 쓰고 다닌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그 돈을 싹 다 받아내게 되었죠.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더니 자기 돈이 아니라서 펑펑 쓰고 다닌 건지 몇 달 동안 그것들이 쓴 돈만 몇 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전부 위자료로 청구했고 거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비싼 변호사 비용은 굳었네요. 그 후로도 저는 이혼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바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상간녀와 남편 둘이 결국 살림을 차렸다는 걸 듣게 되었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임신한 상태로 시댁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무 바빴던 저는 전 남편 소식을 궁금해할 겨를도 없었네요. 바람핀 것들이 어떻게 살던 내 알 바인가 싶어서 관심도 없었는데 그 두 사람이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듣게 되었네요. 나이든 며느리라고 미워하던 시어머니셔서 어리고 임신한 며느리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 애도 마음에 안 차셨는지 엄청 구박하고 괴롭히셨던 모양입니다. 이혼할 무렵에 나한테는 자기 어머니 잘 정리시킨다 그러던 남편이 두 번째 와이프에게도 제대로 남편 노릇은 못했던 모양이었죠.
결국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무능한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상간녀가 자기 애를 두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결국 애는 전 남편이 키우게 되었다 들었네요. 아마 전 남편이 아니라 나이든 시모가 키우겠죠. 이 일을 좋아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그때 만약 남편과 이혼을 못했더라면 내가 그 꼴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 끔찍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결혼 생각 없이 행복한 저의 싱글 라이프를 즐길 생각이에요. 이번 일로 다시 알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저한테는 남편보다는 일이 중요하구나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두 자신에게 맞는 행복한 삶을 찾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